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 늦은 밤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필부입니다.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우파 평론가들 같이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청와대 행정관 또는 국회의원 또는 신문사 뭐 기자들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5천만 명의 힘을 받아서 국민들 5천만 명의 힘을 받아서 정치가 진행되고 있죠. 국민들한테 거만하거나 국민들한테 오만하면은 쓸려가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죠. 대한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를 받아들였지만은 강고하게 자리 잡은 조선 500년의 유교 정신이 있어요. 산업공상. 사가 최고고 농민이 둘째고 공인이 셋째며 상인이 네 번째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상, 공, 농, 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국민의 삶과 진정성을 갖다 배우고 난 다음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썩었다는 것이죠. 연하야나 다 썩었어요, 솔직히. 창피함을 모르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준석이가 나왔어요. 그걸 싫어서 정치를 바꿔보자 하고 이준석이가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고고TV가 4.7 보선 후에 6.11 전당대회 이후에 이준석이가 대선 전이나 후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번 영상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어찌어찌 하든 대통령이 됩니다. 돼요. 압승의 구도로 가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논조인데요. 대한민국 어젠다가 지금 있어요. 어젠다가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기업 프렌드리를 외치죠. 성장을 다시 외치죠. 그거 맞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그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놀러를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그런 분들 정치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인정 안 해요. 나는 그들이 보는 눈은 외눈박이뿐이 안 되니까.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고 역동적인데 왜 정치인들은 젖꼬라지 저 모양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장할 가치가 아주 농후한 나라입니다. 역동적인 국민이 있는 한. 그 기반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성장 정책이 다시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중도적인 성격을 하고 있죠. 보수면서. 그죠? 그리고 좌파적인 그 경제 정책을 좀 갖고 있죠. 그건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인 씨는 보수인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화려한 자문 역할과 그 임명직 공무원 생활을 했죠. 교수도 하면서. 박정희의 그 상공학 헌법을 보면은 좌파 정책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의 몽매한 그 정치 현실을 보면은 뭐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걸 갖다가 취하면 돼요. 진보든 보수든. 서구 세계가 다 그렇고 일본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예요. 윤석열이의 능력과 실력이 우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 놈은 아주 천박하고 비루하고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기자들 또는 그 평론가 나부랭이들이 계속 시대정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정신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대정신이었더라. 문화와 문명과 사회적인 갈등과 또는 사회적인 추진력과 방향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더라.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래 걸 갖다가 미래 시대 정신을 현재 구현해 보자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한 게 없죠. 둘 다 보면은 이재명의 정책은 조삼모사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비전과 시대정신과 정책은 없어요. 그게 이제 당에서 뒷받침할 텐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사회를 이게 통시하는 사람이에요. 관통하는 사람인데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근데 경제의 강점이 많죠.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청년과의 동행을 갖고 갈 텐데 어느 정도 좌파 정책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좌파의 정책을 갖다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우리가 잘 살려면 국민이 잘 살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게 할 게 있다. 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2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87체제 개헌, 87제 헌법을 개헌하자 그러는데 지지분하지고 있죠. 두 번째는 공무원 조정과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특히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20대들의 불만이 현재의 경제 상황도 문제이지만은 향후에 20대, 30대가 한 20년 연금을 붓고 나면은 자기들은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어가니까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보면 2050년에 뭐 연금이 고갈된다. 그럼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보장하면 되니까 부어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첫 번째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국힘이 선대위 아젠다가 개헌과 연금 개혁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하죠. 그죠?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국가 부채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요. 재명이는 항상 그러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끌어 쓰면 된다. 그 미래 세대를 갖다 끌어 쓰다는 거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헌은 내각제로 하느냐, 그죠? 이원 집정부제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로 하느냐, 항상 그걸 갖다가 말을 하죠. 솔직히 내각제가 좋아요. 뭘 4년을 기다려, 뭐 5년을 기다리냐고. 문재인 봤죠? 5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죠? 좌파 쪽에서는 그럴 거야. 박근혜 봤지? 우리가 고통받아서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각제가 좋아요. 일본과 유럽 애들 같이.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각제로 가면은 정쟁이 대통령제보다 대통령제가 강력한 그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일의 결정에서 좀 떨어진다는 건데 내각제로 가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우파 쓰레기들 하는 소리가 봐라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내각제로 하려고 한다. 이원 집정부제로 하려고 한다. 아니 우리가 뭐 언제 한번 이겨봤나? 5년 동안? 180석을 갖다가 민주당에 갖다가 상납한 것들이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인데 지들이 망하게 하고 더 망하게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걸고 나오는 후보가 있었으면 해요. 그러면 이겨요. 대통령 중임제를 걸고 나오면. 선거 전에, 선거 때. 총선 때 갖고 오기보다. 그래야지 자기가 4년 동안 일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받고 못했으면 떨어지고 이런 그냥 동족 상잔이 비극은 안 나오지.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걸 한번 해보라 국힘에서. 두 번째 연금개혁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노무현도 쬐끔은 했고 이명박은 조금 많이 했고 박근혜도 쬐끔은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표빨이 돈풀이 선동하는 게 의해서 공무원한테 인심을 사고 그죠?
그 군인, 사학연금 이런 거 인심 살리고 연금 계획을 안 했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국가의 부채는 늘고 있고, 미래 세대는 연금을 타기는커녕 돈만 갖다 바치는 경우가 나오고 있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목매해 가지고 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사자, 아파트 사자, 코인 사자, 주식 사자.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익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근본을 망친 게 문재인이니까 개혁을 하나도 안 했죠. 검찰 개혁하다 5년 동안 지가 목 잡혔으니까. 연금 개혁을 걸고 나오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고 싶은 대로 못 내는 게 국민연금이고, 공무원들은 지네 월급 10%하고 국가보조 10% 해가지고 20% 내는데 우리는 5%만 낸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갖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빚, 우리 돈 가지고 지들이 먹고 사는 거 구조가 나오죠.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공기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국민보다 2배를 더 많이 냈으니 연금도 2배만 더 받아가면 되는데 5배, 6배를 더 받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왜 연금 넣는 걸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냐 이거죠. 그럼 우리도 공무원 같이 10% 내겠다. 그럼 더 줘라. 공무원 같이 5, 6배 줘라. 그게 논리가 성립되죠. 이 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서구 사회를 보면은 벌써 40년, 50년 전부터 연금 생활을 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린 요새도 일반 국민들이 연금 가지고 생활이 못 하잖아요. 그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과 좌파들은, 일반 민생, 일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뺏기만 한다는 거죠. 그죠? 연금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은 공무원이 한 140만 되죠. 문재인 한 10만 명 늘렸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공기업이 한 4, 50만 돼요. 한 170만 돼요. 그 다음에 군인들 한 3, 40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직원들. 그 교직원 하니까 학교 선생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들, 일반 그 행정직들, 그 다음에, 대학교, 또 사무직들, 이것들이 다 그 사학연금을 받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300만 명이, 그들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예요. 민생을 착취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지가 죽을 때까지 쓰는 구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벌써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계획해가지고 비등하게 갖다 놨잖아요. 서구도 다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만 지금 공무원과 공무원, 공기업 이런 애들한테 착취를 당하는 구도가 되겠다. 그 연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표가 들어와서 공무원, 군인, 사학, 학교 이런 게 들어와서 안 하는 거죠. 그 300만 명뿐이 안 돼. 그들의 자식들도 불만일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연금 벌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두 부부가 말이지. 교사고 하나는 공무원인데 둘이 합쳐 700만 원 받아요. 나도 공무원 될래? 그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도. 그는 1000만 표를 저쪽으로 갖다 주고, 나머지 일반 국민 4천만 표를 생각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제가 생각은 많은데 필부잖아요, 필부. 뭐 정치 기반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개헌을 들고 나오고, 국민연금 개혁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게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그런 게. 왜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지들이 막 5년이면은 5년 안에 다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무리를 하잖아. 무리를 하니까 국가가 혼란스럽고 민생은 어렵고, 그죠? 정쟁만 되고
4년 단위에서 중간 평가 없이 한 번 하냐 못하냐 해보자 말이죠. 그 다음 연금개혁은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자산가들이야 연금개혁 가지고 안 살지만은 대부분 국민들은 연금 가지고 살잖아요. 일부라도. 아주 우리는 나쁜 정권을 갖다가 탄생시켰죠. 그게 자유우파 보수의 책임이라니까. 문재인이라는 정권을 탄생시키고 정권을 헌납한 거라니까. 박근혜도 연금개혁을 어느 정도 했다고. 그거로 유승민이가 배신자 찍히고 많이 못했다 가지고 그러면서 왜 연금개혁은 소리 안 내치냔 말이지. 그 국힘 쓰레기들과 자유우파 유튜브 그 쓰레기들과 거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과 문재인이가 주는 그 돈 빨아먹으면서 60대는 그런 돈 못 빨아먹나? 65세부터 나라에서 뭐 돈 준다며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여기저기다가 여기저기 그냥 눈치 보고 쑤시고 다니면은 한 200만 원씩은 받는다 그러더라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문재인 독재 타도 근본은 놔두고 아젠다를 갖고 가는 것이 이런 것도 말이죠. 국힘 내부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표 떨어진다. 공무원 표 떨어진다. 군인 표 떨어진다. 사학 표 떨어진다. 학교 표 떨어진다. 그렇죠. 공기업 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김영삼의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김영삼의 계획을. 금융실명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명한 사회가 됐어요. 개혁의 아젠다가 지금 필요해요. 코로나 이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자원과 자본이 정상적인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장기적으로 그게 괜찮은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